자, 오늘은 사실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. 왜냐하면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거의 반절 이상은 해당되실 것 같아서,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. 혈당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됩니다. 혈당이 너무 내려가도 안 됩니다. 그래서 혈당은 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안에 있는 도로로 따라 달려야지 중앙분리대를 넘어도 안 되고 가드레일을 박아도 안 됩니다. 혈당은 그 고속도로 안에서 계속 달려가서 우리 세포에 와서 이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혈당이기 때문에 항상 혈당 컷 해가면서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게 혈당입니다.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혈당이 혈관을 타고 이렇게 가면서 손상을 시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,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관리가 안 되잖아요. 만약에 혈당이 높아가지고 이게 너무 혈당이 높게 되면은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갈 때 자동차가 너무 많으면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죠? 막힙니다. 그래서 혈당이 너무 높으면은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도달하는 기관들이 다 고장나기 시작합니다. 그 혈당이 높으면은 우리 혈관이 타고 가는 어떤 조직이든지 기관이든지 거기 가서 막히면은 그 기관이 손상을 받게 하는 게 이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, 그게 성인 65세 이상에서 50%나 됩니다. 다 당뇨냐? 그렇진 않습니다. 당뇨 전 단계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면은 2천만 명 정도가 혈당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. 이런 혈당이 올리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.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생활 습관도 있고요. 이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요. 생활 습관이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쳐요. 근데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. 유전적으로 췌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간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어쩔 수 없죠. 이 생활 습관을 바꿔가면서도 조정해보기도 많이 합니다. 우리가 당을 먹게 되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두 개의 물질이 혈당을 이 고속도로 가운데로 쫙 지나가게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면 이렇게 뒤에 이 그린 색깔, 초록 색깔 보이시죠? 예, 그 안에 혈당이 항상 있어야 돼요. 항상 이렇게. 그 범위가 얼마냐? 보통은 70에서 공복은 100, 밥 먹으면 140까지. 넉넉 잡고 70에서 140까지는 고속도로가 쭉 이렇게 달려줘야 돼요. 140을 넘었다, 이거 안 됩니다. 70 아래로 내려갔다,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너무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툭툭 쳐서 고기를 내려보내고, 너무 내려가면 글루카곤이 톡톡 쳐서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의 혈당이 이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몸의 기관으로 가게 하는 게 이 두 가지 기능입니다.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그림 잘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췌장에서 알파세포, 베타세포라는 게 분비되는데, 알파세포는 인슐린과 관련되고요. 베타세포는, 알파세포는 글루카곤하고 관련이 됩니다. 그래서 다 간을 통해서 이 혈당을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. 자, 근데 보면요, 혈당 스파이크라고 있어요. 이 혈당 스파이크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우리의 패턴입니다. 혈당이 밥 먹으면 갑자기 확 올라가요. 이게 확 올라가면 인슐린이 막 나와요. 큰일 났다. 고속도로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. 중앙선 넘으려고 해. 하고는 인슐린이 막 나와요.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중앙선을 넘으려다가 가드레일로 확 들어가요. 그럼 글루카곤이 이거 안 돼. 밖으로 이탈하게 생겼어. 글루카곤이 또 나와서 혈당을 막 만들어내요.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차가 중앙선으로 막 넘으려고 그래요. 그럼 인슐린이 또 나와요. 야, 일로 오지마. 사고나 하고는 다시 인슐린이 차를 오른쪽으로 보내요. 그럼 다시 가드레일을 받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. 근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 잘 보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된 사람과 가운데만 쫙 달린 사람과 평균
평균 당 수치를 재면 같을까요? 다를까요? 같아요. 같아요. 0 더하기 10은 얼마죠? 10이죠. 2로 나누면요 5잖아요. 근데 0, 10, 0, 10, 0, 10 갔던 사람과 평균치 그냥 5로만 쫙 갔던 사람과 같아요, 달라요? 같아요. 평균치가 같아요.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제가 병원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. 요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. 기껏 해봐야 요 평균치만 달리는 사람이 살짝 높으면은 당신은 당뇨 전 단계입니다. 이러고는 뭐 조심하세요, 뭐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사실은 이 스파이크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. 이 스파이크가 있는 거가 우리 몸에서 신체 증상으로 몇 개 나올 수 있어요.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나는 밥을 먹고 난 뒤에 갑자기 너무 피곤해진다. 나는 밥 먹고 난 뒤에 갑자기 너무 졸려진다. 나는 밥 먹고 난 뒤에 1시간, 2시간 지나면 갑자기 배가 또 더 고프다. 이런 사람들은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이 심한 사람이에요. 혹시 계시면 병원 가서 24시간을 한번 측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가끔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이 환자들이 심장 마비로 옵니다. 이유도 없어요. 고지혈증도 없어요. 혈관에 문제 있던 것도 아니에요. 동맥경화도 없어요. 근데 심장이 마비됐어요. 왜 그럴까? 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대충 그 삶의 히스토리, 과거력을 쫙 들여다보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데 급사했다. 그러면 그분은 어쩌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있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.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, 어떻게 하든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 막으면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느냐? 식습관 바꾸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을 하면 돼요. 근데 이게 쉽게 어렵게요? 이거 어려워요. 저도 어려워요. 저도. 당장 1번 여러분들 식습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세요? 처음부터 탄수화물 드시면 안 돼요. 처음엔 채소, 그 다음에 단백질, 마지막에 탄수화물 드셔야 돼요. 처음부터 탄수화물 드시면 당이 확 올라갑니다. 그리고 오래 씹어야 돼요. 씹는 동안에 아밀라자가 나와서 고루 분해하고 이 씹는 동안에 인슐린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야 많이 안 나와요. 근데 급한 사람들은 이거 오래 씹는 게 무지 힘들어요. 여러분 병원에 제가 근무하면서요, 의사들이 보통 이 밥 먹는 평균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? 저희 5분에 먹어요. 5분이면 끝나요. 왜냐하면 환자 막 보다가 다음 진료가 1시부터인데 환자를 보다가 12시 반에 끝났어요. 그럼 30분밖에 없어요. 식당까지 가는데 10분, 밥 먹는데 10분, 오는데 10분이면은 양치질할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가는데 10분, 밥 먹는데 5분, 오는데 10분, 양치질 5분, 그리고 또 앉아서 환자 보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의사들도요, 이게 어려워요. 너무 어려워요. 뭐 천천히 먹어라, 꼭꼭 씹어라, 오래 씹어라, 채소부터 먹어라, 단백질 먹어라, 과식하지 마라, 잘 자라, 스트레스 받지 마라, 운동해라. 이게 어려워요.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. 하셔야 되는데 이 여주를 이제 이렇게 임상시험을 했어요. 했더니 혈당이 보통 밥을 먹으면 한 이렇게 10 정도가 올라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먹었더니 10 정도가 떨어져요. 예를 들면 공복 혈당이 100이었는데 밥 먹으면 110이 되는데 밥 먹고 났더니 한 90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. 이 정도 이제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글루카곤이라는 거가 너무 활동을 못하게 너무 막 활동하는 거를 막아요. 왜냐하면 글루카곤은 포도당을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려요. 그래서 여주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릴 때 중앙선도 못 넘게 하고 가드레일도 넘지 못하게 하면서
직진으로 쭉 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여주예요. 여러분, 혈당을 확 떨어진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. 혈당이 확 떨어지면 혈당 스파이크예요.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. 그거를 적절히 떨어뜨리면서 조절을 하면서 가운데로 달리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여주가요, 제가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양심껏 말씀을 드리면은 여주가 생각보다 부작용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. 응급실에 보면은 가끔 여주를 먹고 이 간이 수치가 올라와서 와요, 병원에. 그래서 저희가 물어봐요. 뭐 먹었냐? 여주를 먹었대요. 건강에 좋다고. 근데 여주 중에서 이 성숙한 여주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. 그 씨앗에 독성이 많아요. 근데 여주 중에서 미숙 여주라고 어린 여주가 있어요.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 여주를 만들 때 미숙 여주로만 만듭니다. 여러분, 집에서 혹시 여주를 이렇게 담궈서 삶거나 해서 드실 때 성숙한 여주를 드시면 안 됩니다. 그 안에는 독성 물질이 꽤 있어요. 그래서 미숙 여주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만들었습니다. 이 안에는 다른 물질도 같이 있어요. 보수적인 거. 비타민 B 12번, 6번 이 두 개가 있어요. 혈당이 높으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혈관을 고장을 내요. 고속도로를 파괴해요. 그거를 떨어뜨려 주는 게 비타민 6, 12번이에요. 마그네슘이 있어요. 마그네슘은요, 혈당의 수치를 조절해 줍니다. 낮게 해주는 전해질이에요. 아연이 있어요. 항산화 물질이죠. 이거 외에도 정말 좋은 부산물이 이쪽에 있어요. 자, 근데 이 바나바하고 여주는 그러면 같이 먹어도 되냐? 도대체 작용 기전이 어떻게 되는 거냐?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여주는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요. 이 바나바는 포도당이 이런 세포에 가서 막 대사가 되는 것을 촉진시켜요. 여주는 인슐린, 물론 이제 바나바도 작용하긴 하지만 인슐린을 좀 더 작용을 시켜가지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긴 것을 줄여줘서 혈당을 낮춰줘요. 두 개를 합치면은 최고입니다.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바나바와 여주를 같이 드시면은 정말 좋아요. 자, 근데 임산부는 여주 드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드시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콩팥을 이식하신 분들이 혈당이 올라서 여주를 먹겠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드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그 약효의 효과를 좀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.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다 드셔도 괜찮아요. 자, 그래서 바나바하고 여주는 혹시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조합이 돼서 혈당을 이 고속도로에서 한가운데로 포도당이 달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감사합니다.